송미덕 사주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사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사주를 맞추는 영상이 아니라 개념을 함께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 산의 마음으로 살리라. 옌율산부동 원효산부동. 오늘 익히신 후 다시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자수 2편입니다. 물의 기운은 왜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돈도 흐름이고 감정도 흐름이고 인연도 흐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 물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도 물의 기운 이야기를 사람들이 끌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볼 자수는 그냥 물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물입니다. 밤에 깊은 물입니다. 같은 자수라도 누군가는 큰 돈을 만들고 누군가는 생각만 많아 기회를 놓칩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정확히 보고 누군가는 마음을 닫아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결과가 갈릴까요? 자수는 겉보다 속이 중요한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수 2편에서는 자수가 어떻게 성공하고 왜 실패하며 돈, 연애, 인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핵심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수는 왜 늦게 강해진다고 할까요? 이유는 자수가 겉으로 드러나는 불꽃보다 안에서 힘을 키우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수는 밤의 물입니다. 시간으로는 자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입니다. 세상은 조용하고 멈춘 듯 보이지만 바로 그 시간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겉은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변화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수의 사람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수가 적고 쉽게 나서지 않으며 속도를 내기보다 먼저 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답답하다, 느리다, 소극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생각이 깊이가 되고 경험이 판단이 되며 조용히 쌓인 힘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수는 느린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늦게 보일 뿐 속에서 크게 자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수는 왜 생각이 많다고 할까요? 이유는 자수가 얕게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깊이 머물며 안을 들여다보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수는 밤의 물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잔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 고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은 다릅니다. 남들이 지나친 말 한마디도 기억하고 앞으로 생길 일까지 미리 생각하며 겉으로 보이지 않는 흐름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의 사람은 가볍게 결정하지 않고 한번 움직이기 전 오래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운이 좋게 쓰이면 신중함이 되고 통찰력이 되며 실수를 줄이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깊어지면 걱정이 많아지고 망설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에게 중요한 것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뒤 움직이는 힘입니다. 자수는 왜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고 할까요? 이유는 자수가 겉모습보다 속을 먼저 보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수는 깊은 물입니다. 겉은 잔잔해 보여도 밑바닥을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비슷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바로 믿지 않고 첫인상이 좋다고 바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태도가 같은지,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는지,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조용히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갑다, 거리감이 있다, 속을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믿으면 다릅니다. 쉽게 끊지 않고 오래 가며 깊은 관계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수가 성공하는 방법, 쥐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쥐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것을 자수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쥐는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호랑이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말처럼 빠르게 달리는 동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옛 이야기를 들어보면 쥐는 늘 영리한 동물로 등장합니다. 12지 이야기에서도 가장 먼저 도착한 동물이 바로 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쥐를 보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쥐는 지혜로운 길을 찾는 동물이다. 이 말은 사주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쥐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3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회를 빨리 알아봐야 합니다. 쥐는 작은 변화도 잘 알아차리는 동물입니다. 위험이 오면 먼저 알아차리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쥐의 기운을 가진 사람도 상황을 빨리 읽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빨리 알아보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쥐에게 중요한 것은 기회를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쥐는 처음부터 큰 것을 잡는 동물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모으고 조금씩 쌓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쥐의 기운을 가진 사람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기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쥐에게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을 꾸준히 쌓는 힘입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쥐는 힘으로 싸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대신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쥐의 기운을 가진 사람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상황을 잘 보고 지혜롭게 선택할 때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쥐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쥐의 성공은 첫 번째, 기회를 빨리 알아볼 것,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꾸준히 쌓는 것, 세 번째, 지혜롭게 움직이는 것. 이 3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쥐의 기운은 점점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쥐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쥐는 작지만 가장 먼저 길을 찾는 동물이다. 쥐는 힘으로 성공하는 동물이 아니라 지혜로 성공하는 동물이다. 다음은 쥐가 실패할 때입니다. 쥐는 너무 재다가 타이밍을 놓칩니다. 쥐는 원래 신중합니다. 바로 뛰어들기보다 먼저 보고 계산하고 안전한 길을 찾습니다. 이 성향이 좋게 쓰이면 실수를 줄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조금만 더 보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확실해지면 하자. 이렇게 계속 재다 보면 정작 좋은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돈도 사람도 일도 때가 있는데 너무 완벽한 순간만 기다리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의 첫 번째 실패는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이익만 보고 큰 흐름을 놓칩니다. 쥐는 작은 것도 잘 챙깁니다. 한 톨의 곡식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이익에 집중하다가 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몇만 원, 눈앞의 손해, 작은 유불리에만 매달리면 길게 봐야 할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사업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인생은 큰 그림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쥐의 두 번째 실패는 아끼고 챙기는 능력이 지나쳐 큰 판을 못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숨기기만 하다가 도움을 놓칩니다. 쥐는 경계심이 강합니다. 쉽게 속을 보이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말 안 하고 힘들어도 티 안 내고 도움이 필요해도 혼자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혼자만으로 풀리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조언, 좋은 인연, 협력의 기회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숨어 있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는 있어도 크게 성장하긴 어렵습니다. 쥐의 세 번째 실패는 신중함이 지나쳐 열어야 할 문까지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쥐는 약한 동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영리하고 강한 생존자입니다. 너무 재면 타이밍을 놓치고 작은 것만 보면 큰 흐름을 잃고 숨기기만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오늘 자수 2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수는 조용한 물이지만 그 물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자수라도 누군가는 깊이를 힘으로 바꾸고 누군가는 생각 속에 머물러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돈에서도 그렇습니다. 흐름을 잃고 움직이면 기회가 되지만 망설임이 길어지면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함은 장점이지만 마음을 너무 닫으면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연애도 늦을 수 있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깊고 오래가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자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때가 왔을 때 움직이는 용기입니다. 조용하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늦는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깊은 물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멀리 갑니다. 그것이 자수의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말이 없고 그 마음은 흔들림이 없네. 오늘도 나는 그 산의 마음으로 살리라. 연율산 부동 원야산 부동 흙의 중심으로 나를 세우리라. 바람이 와 사주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짧은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겨울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작은 쥐 한 마리가 먹이를 찾으러 길을 나섰습니다. 낮에는 힘센 짐승들이 많아 두려웠지만 밤이 되자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쥐는 누구보다 빠르게 길을 찾고 작은 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작다고 약한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것이 자수의 지혜입니다.
옛날 한겨울 강물은 얼어붙어 모두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강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강 밑에 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얼음은 녹고 물은 다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춘 듯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힘, 그것이 자수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우물이었지만 밤이 되면 달빛이 우물 속에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달만 보았지만 지혜로운 노인은 말했습니다. 진짜 깊이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자수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속에는 깊은 생각과 힘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